자, 데이비드 호크니를 우리가 다루면서 호크니가 가장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그런 그 주제를 한번 먼저 다뤄보고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크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억과 함께 본다. 내 기억은 당신의 기억과 다르기에 우리가 항상 같은 장소에 서 있다 하더라도 같은 것을 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이제 호크니가 평생을 화두로 삼았던 본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지만 과연 세계는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이제 질문에서 이제 출발이 되고 있는 거고,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볼 때 그동안 미술은 재현이었었고요. 르네상스 이후에 눈으로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왔는데, 그게 이제 카메라와 발명과 함께 길을 바꾼 거죠. 눈으로 보는 방식은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서 인상주의 이후 회화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의 세계로 방향을 전환시켜 버렸는데, 호크니의 생각은 카메라가 볼 수 없는 거를 인간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기계로 보는 건데, 인간은 기계와 다른 어떤 지점이 있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내면에서 오는 기억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기억,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거기서 생기는 인간의 주관적인 마음, 이걸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가 보는 객관적인 바라보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지점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다. 그러면은 과거의 재현 미술과는 다른 방식의 재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추상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세계를 본다는 것을 차별화하겠다. 이런 이제 주제의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 그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면서 햇살이 아주 좋기 때문에 햇살이 비친 그 물을 열심히 그립니다. 물이 이제 하나의 그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물에 관한 호크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물을 그리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 방법을 찾았다. 물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은 주제와 별개로 흥미로운 형식적인 문제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물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물들은 표현에 제약이 있는데 물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형식적인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풀을 사진으로만 찍는다면 드로잉 할 때만큼 풀을 유심히 보지 않을 것이다. 사진은 그냥 순간 찍으면 되는데 이거를 그리려고 하면은 물을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되는 거라고요. 물을 이해를 해야 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응? 물화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과 내가 정말 하나가 돼가는 거죠. 우리가 왜 사물과 하나 되기 어렵냐면요, 우리는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볼 때는 저것이 나무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인 거죠. 그때의 나무라는 것은 구름이 아닌 것이고 돌이 아닌 것이고 산이 아닌 것이고 다른 것들과 차이를 통해서 나무를 보는 것이지 나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감각이 작동돼서 계속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거죠. 파고드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대상들은 지식적으로 포착이 가능하지만 물이라는 대상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물 안으로 물화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더 집중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카메라는 그렇게
그 대상과 끈적끈적한 그런 연애 관계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물에 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이 다른 어느 물보다도 변화가 무쌍하다. 그 색깔은 바닥 페인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공적일 수가 있고, 바닥을 뭐 푸른색으로 많이 칠하잖아요. 그러면 물도 그렇게 푸르게 보이죠. 그 춤추는 리듬은 하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투명함 때문에 물의 깊이도 반영한다. 수면이 거의 잠잠하고 햇빛이 강할 때는 색깔 스펙트럼이 있는 율동적인 선들이 어디든 나타난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물을 그리려면은 물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입했을 때는 그 대상과 내가 분리감이 사라지면서 하나 되는 그 정지된 순간이 느껴지는 거죠. 그 정적인 그 순간, 대상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에 그 장면. 그렇게 보면은 이 세계는 평등한 거거든요. 내가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일한 방식으로 현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미학적으로 심오한 지점인데 그 지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다. 자, 호쿠니 얘기를 더 들어보죠. 2초 동안 지속되는 이 순간을 그리는데 2주가 걸렸다. 물보라는 시간이 지나도 멈출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사진을 찍는 데는 1초 이하 걸리지만 그림은 사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림으로 보는 사람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사진은 이거 순간을 찍을 수 있지만 그러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다.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려운 거죠, 이거를. 순간을. 그죠? 잠깐 탐방하는 그 순간을 이거 한 2주 동안 이걸 연구해가지고 그 순간을 그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회화로 그렸기 때문에. 호쿠니의 그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이빙 하는 사람이 이제 수영장으로 탁 뛰어들었을 때 사람은 없어지고 물보라만 탁 튀어오르는 그 순간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찰나인 거죠. 이 지점이 아까 그 호쿠니가 느꼈던 그 정막의 개념, 정막. 그 고요하다는 것이 분별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 정지되는 그 순간, 그거는 찰나지만 그 찰나에 영혼이 있다는 거거든요. 영혼. 분별이 사라지면 어떤 너와 나의 분리가 사라지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실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동양적 사유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일본 작가인 바시오 하이쿠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지난번에 그 일본 미학을 할 때 한번 다룬 작가죠. 하이쿠라는 시는 오치로의 음률로 이루어져 있어요. 17자죠. 가장 그 세계에서 짧은 시인데 바시오의 대표적인 시가 이 시예요. 오랜 연못에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텀벙. 이게 전부예요. 이 짧은 문장에 오랜이라는 시간성이 들어가고 연못이라는 장수성이 들어가고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청각적인 감각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이 텀벙하는 순간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그 동양의 그 선적인 경지거든요. 자, 이런 정서가 이 호쿠니의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찰나의 영혼이 있다. 그 순간을 그리고 싶은 거라고요.